부동산의 가격들이 이제 빠짐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제 추세인데 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집주인들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네,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값 혹은 소유하고 있는 집값 자체가 올라주면 사실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고 전 국민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1주택으로 실거주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네. 그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2년 이상 실거주를 했을 경우에 9억 이하의 차익이 나오게 되면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을 받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서울 수도권에 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부동산이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 큰 이슈, 그러니까 교통 호재가 나거나 네. 주변에 기피 시설 같은 경우가 철거되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이슈인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그 주변의 집값들이 상승되거나 아니면 건너편에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동반 상승하는 효과.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주택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그 주택 가격이 올라도 순수하게 어떤 수익으로 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를 재배해서 무를 판매하는 야채 장수인데 네. 다른 분들은 뭐 배추, 양파, 마늘 다 같이 재배를 했죠. 그러면 제가 과거에는 무를 팔았을 때 무 가격이 오르면 이 오른 가격으로 판매했을 때 다른 것들을 충분히 많이 사들일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현상은 무, 배추, 양파, 마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무를 팔아도 실질적으로 배추, 양파, 마늘을 사들일 때의 개수는 동일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숫자는 바뀌었지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가치는 과거하고 차이가 없다. 자,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건 화폐 가치가 하락됐다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주택을 팔아서 동일한 환경에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로 이동을 할 경우에 양도세를 많이 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들도 다반사일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상 이렇게 서울 수도권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올라버리면 저는 좀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안타까운 지역이 이제 지방의 광역시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반 상승을 같이 하지 못하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된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지방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겠군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오름을 같이 하지 못했다면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은 동일하지만 가치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지방에 지인이 많은데 그 지인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살펴볼 마지막 이슈입니다. 바로 키워드는요. 전월세 무한 연장법입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에 맞물려서 우리 여당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조차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길래 논란이 또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기존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존재를 하고요. 네네. 이 자체를 바꾸자, 좀 개정하자라는 의미인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된 이유가 기존에는 집주인,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집주인 자체가 임대인이 어떤 갱신의 주체였다라고 하면 이 갱신의 주체가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개정안의 6조 1항을 보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집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하겠다라고 의사를 비추게 되면 집주인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이 개정안에 나와 있죠. 거절할 수가 없다고요? 네, 집주인 입장에선 거절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 법을 이제 발의한 그 의원 쪽에서는 아니다. 집주인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 이제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 자체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 부정, 뭐 재임대 아니면 그 파손, 철거, 재건축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뭐 거짓 부정은 거의 사례가 없고요. 재임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알아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월세만 잘 들어온다면 집주인은 사실 누가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재임대는 사실 웬만해서 밝혀내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임대료 연체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해지가, 거고, 네, 이건 자동해지니까 뭐 이거는 뭐 말할 거리가 안 되고요. 이제 철거 재건축은 살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으로 당연히 뭐 되겠죠? 네, 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파손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파손이란 이 부분이 왜 논란이 되느냐? 지금까지도 세입자가 세를 살 경우에 이 집에 상당한 이 집의 어떤 기능 자체를 상실시켜버리는, 예를 들어서 변기가 파손됐다, 아니면 뭐 세면대가 막혀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네, 뭐 아니면 이 전등이 깨져버렸다, 아니면 뭐 벽지가 네, 뭐 벽지가 다 됐다. 이 그 관리를 해졌다. 잘못해서 뭐 떨어져 버렸다, 곰팡이가 샜다, 아니면 TV 그 받침대가 뭐 잘못 찍혀서 이게 손상이 돼서 TV를 올려놓을 수 없다, 뭐 이런 심각한 파손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당연히 다시 이걸 구매를 해놓던지 아니면 이제 보수나 하자를 고쳐주는, 이런 게 당연히 지금까지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논란이냐면, 네. 그러면 이게 파손 시 무조건 갱신을 하겠다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이 파손된 부분을 계속 하자 보수를 한다면 이 파손을 인정하지 않고 갱신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 뚜렷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게 이게 논란이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거 하자 보수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보수를 한다면 이건 파손으로 보는 것인지 파손을 보지 않는 것인지, 이게 논란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주인들의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까지 제외시켜버리면 거의 무기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뭐 기존 뭐 세입자들한테 소급 적용하진 않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는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제 친구들도 이제 집을 뭐 이제 다른 또 재계약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집주인들이 거의 내 친척이 들어온다 네, 네. 하면서 나가달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또 집주인 네, 네. 받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네요. 자, 그렇게 이제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인과 임대차의 관계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안에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네, 뭐 지금은 발의만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 안 된다는 뭐 저희가 장담할 수 없지만, 네. 만에 하나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들은 뭐 10년 혹은 20년간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회사만 보는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지금 예. 유럽에서는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아무 무리 없이 계속 나오고 수 있나. 이런데 세입자와 뭐 임대인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고요. 집을 뭐 깨끗하게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게 지금 전월세가 상한선이 5%로 지금 갱신 시에 5%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되어 있는 가격에서 5%씩밖에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시 다른 세입자를 받을 때 올려받을 수가 없고, 처음에 계약되어 있는 가격에서 계속 그 가격에서 5%씩만 상승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 세입자들한테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어떤 기간 이후부터
이제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새로 세입자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올려서 받아놔야 예. 당연히 그 5%를 상승시킬 때 임대인이 손해가 없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가와 매입가와 그러니까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또 어떤 지역은 저는 역전되는 현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아마 앞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하거나 이제 보완을 할 때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